자, 다음 모터리 이슈는요. 침대 밑에서 발견된 금괴 이야기인데요. 금괴가 발견되고 김치통에선 현금 뭉치도 나왔는데 은신처에선 100억 원어치의 골드바와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쏟아지고 김치통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100만 원권 수표 묶음과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금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렇게 바 형태더라고요. 그게 한 101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만. 골드바 한 개의 가격이 현재 한국금거래소의 그 가격 기준에 따르자면 8,100만 원이래요. 1kg짜리. 1kg. 예. 작은 거요? 예. 하나가 차 한 대 값을 넘는. 그러네. 침대 밑에서 101대 차가 나왔다는 얘기.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금이 또 45억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김치통 안에 들어가 있고. 김치통이요? 그래서 총 한 147억 원 정도가 이 한 사람의 집에 은닉돼 있었던 것이 이게 정설적인 돈은 발견됐는데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뉴스에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네. 누구냐 이 사람이. 경남은행에 근무하는 이 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골드바가 발견될 당시에는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자신의 컴퓨터는 완전히 포맷을 다 해놨어요. 복구 불가능하게.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횡령을 했구나. 사실 이제 우리가 대략 한 147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횡령액이 이게 단가요? 아니면 또 더 있겠죠? 전체 금액은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 2,988억 원이니까 아까 3천억이에요, 3천억. 3천억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횡령 역사상 최고죠. 최고 금액을 다툴 정도의. 이거는 약간 좀 이게 약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그렇죠.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은행 쪽에서는 실제 손해는 한 595억이다. 6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돌려막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천억을 부풀었다. 어쨌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3천억 원에 가까운 횡령 사건이 됐습니다. 네네네. 3천억이면 연봉 1억인 사람이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지금부터 뭐 기원전 1000년부터 뭐 지금까지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봉 1억. 그렇죠, 예. 요즘에 뭐 평당 한 1억이면 강남에서도 최고 좋은 건데 아파트 3,000평을 100평짜리 30개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감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3천억을 은행에 넣으면 요즘 4%잖아요. 1년 예금 이자가 120억씩 나와요. 1년 이자만 120억 원이요? 120억 나와요. 와. 야, 어쨌든 근데 이 3천억을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혼자 이게 가능한가요? 난 이게 참 궁금해요.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2007년부터 부동산 PF라 그러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 이제 대출해주는 그런 심사역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 자금을 전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A라는 업체가 여기를 개발해 줄 테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뭔가 온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서류 우리가 자금 인출 요청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요청서를 뭐 은행장 사인 같은 거 위조하고 자기가 오케이 한 다음에 실제로 은행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실무자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감사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페이퍼 컴퍼니에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 지인이나 이런 이름으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남의 계좌로 그냥 돈을 보내준 것과 똑같은 역할. 이 역할로 한 1,000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수법은 좀 더 단순합니다. 기업이 이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와서 저 돈 갚을게요. 계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자기 관련된 계좌를 보내준 거죠. 은행의 계좌가 아니라 가짜 계좌를 보내준 거죠. 그 기업에서 돈을 갚는데 이거를 진짜 아니 경남은행에다 넣지 않고 나 그랬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무래도 담당자가 넣으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의심을 못한 거죠. 이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지금 한 1,965억이라고 나오니까 거의 2천억을 이런 방식으로 횡령을 했죠. 야, 진짜.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2023년까지니까 무려 15년간 혼자 15년간 돌려막기까지 포함하면 총 금액이 2,988억, 약 3천억을 찍힌 우리나라 최대 횡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기 은행이 10원 단위라도 안 맞으면 그래서 그렇죠. 뭐 은행이 그 맞을 때까지 뭐 사실 직원들이 이제 계속 맞춰보고 우리 그러고 쇼트 내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만들고 밤새고 늦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아니 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린 댓글이 있습니다. 이 은행 종사나 이런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사실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 지문만 찍으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간편하게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내부 중요한 처리 시스템들이 아직도 90년대에 멈춰 있는 게 많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야 어떤 수기로 한다든지 이런 내부 통제를 스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순환 보직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한 업무를 대출 업무인데도 부동산 대출이라는 중요한 업무인데 15년을 한다든지 게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불시에 휴가를 보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체크하는 이거를 명령 휴가제라고 불립니다. 명령 휴가. 명령 휴가제. 휴가를 떠난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업무를 해보면서 싹 뒤집어 보는 싹 뒤집어 보는 건데 무려 15년간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무슨 말까지 도냐면 천하제일 횡령대회. 예, 누가 더 많이 뜯기나, 진짜 누가 더 제대로 못하나. 헛웃음이 나오네 진짜. 왜냐? 이 되게 좀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임플란트 사건 있잖아요. 회사 돈을 빼돌린 오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혼자 범행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가족들 횡령 사실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요게 이제 2,215억 원. 감이 안 오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액수도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엔 이건 어처구니 없는 근데 꾸준히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황당한 거죠.